네, 오늘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닿는 마을 오조리에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 분씩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의 고재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닿는 마을 오조리 이장 보기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습지 용사 최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콘텐츠가 지금 이 오조리 마을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오늘 콘텐츠가 뭔지 좀 힌트를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조리 사람들의 삼터? 오조리 사람들의 삼터.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장님은? 어린이들의 놀이터, 생태학습장. 네, 어린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생태학습장. 예. 네, 마지막 우리 국장님. 저는 새들의 국제공항. 새들 국제공항. 그래서 그런지 뒤에 새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네, 국제공항이라서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룰 콘텐츠는 바로 오조리 마을의 보물 창고라 할 수 있는 오조리 갯벌입니다. 오늘 간만에 멀리 나왔거든요. 1시간 이상 차 타고 지금 오조리까지 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조리 갯벌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예, 작년 해수부에서 12월 22일 날 제주도 갯벌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정이 된 거예요? 뒤에 보시는 부분이 갯벌로 지정된 지역인데 0.2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며 저희들의 이 철새들이 있는 이곳과 저 식선봉 뒤쪽이 지금 연안 갯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0.24 제곱킬로미터면 한 24만 제곱미터니까 거의 한 7만 평이 넘는 거네요. 예, 여기가 8만 평입니다. 그 정도요. 이게 연안 습지로는 제주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오조리 갯벌이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은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사실은 섬 전체를 둘러서 연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조리 갯벌이 가장 먼저 제주도에서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오조리 주민들이 이 습지의 가치를 알고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요청과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참에 고기봉 이장님과 주민들 전체한테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좋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전국에 연안습지 보호지역이 17개예요. 오조리까지 합쳐서.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등재가 됐고 제주 해양보호구역으로는 전국에 36개가 있는데 제주도에 7년 전에 토끼섬이 해양보호구역 된 이후에 7년 만에 지정된 거거든요. 굉장히 연안습지 또는 해양의 중요성에 다시 또 이제 일깨우는 이런 기회가 됐다라고 아주 굉장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사실은 하도, 종달, 성산, 오조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제주도 최대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 중에 오조리가 가장 먼저 습지보호 지역이 된 건데요. 이 지역이 사실은 생물 다양성 면에서라, 그러니까 철새만이 아니고 식물로서나 해조류로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고 그 외에 우리가 보면 아름답다라는 경관적 가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이곳이 아마도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장님, 이 오조리 갯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바닷물과 민물이 오가면서는 그러니까 기수 지역입니다. 단물과 짠물이 같이 오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 지역에 저 뒤에 보시다 보면 뚝방을 쌓았습니다. 1963년도에 뚝방을 쌓음으로써 지금 이렇게 많이 형성되었고요. 저희 오조리가 네 번째로 영천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뒤에 쪽도 억물이라 해가지고 옛날 영천수가 많이 나왔고 저 식산봉 뒤에 제성물, 즉 제성물이라도 하기도 하고 저승물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목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제주도 말로 보면은 옛날 그 몰컵 조개라고 검은 조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캤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이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왜 싸우셨어요? 저쪽에서 용서해야지. 100m 정도 수영대회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조리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가 터전, 되는 거고 예, 또 놀이터라고 하셨던 예. 거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내수면하고 저 앞쪽 조개바당 한도교 앞까지거든요. 근처에 성산 일출봉이 있잖아요. 네, 예. 혹시 거기까지 다 이어져요? 간문 간문 중간까지 지금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 요청한 것은 이쪽 레이스맨보다 저 하수종말 처리장 뒤쪽 진짜 철새들이 천국에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은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쪽 공유수면과 내수면을 선택하게 돼서 이쪽에서 지금 이쪽 약 8만여 평을 그 갯벌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오조리뿐만 아니고 제주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는 조간대 모두가 연안 습지에 해당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전 관리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안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해양수산부에서 5년마다 보전 관리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행함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리 계획도 수립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보전과 관리가 있을 예정이고 이에 따라 뒤따르는 이제 뭐 지원 사업들, 각종 지원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순천만의 경우 이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경제 효과만 연간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꼭 오조리에도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조리 갯벌 자체도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지역에도 그렇죠. 지역사회 발전을 발전을 위해서 위해서도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오조리에서는 올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여기가 지금 시행 초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 정화하는데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 보시는 것처럼 뒤에 옆에 데크 시설이 좀 없거든요. 아름다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로 산책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데크 시설이라든가 추후에 아까 제가 생태학습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다른 순천만이나 그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뭡니까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 그런 것이 저 앞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이장님하고 미리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조리 주민들이 여기를 보전하는 역할도 하지만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조리가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생태관광협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교육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미 계획을 시작하고 있고요. 뭐 해설사 양성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해설사 양성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모니터링 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도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조리가 이미 23년도서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활동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전하는 지역 주민들의 역할,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방법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럼 제주 그 안에는 습지가 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오조리 갯벌 말고도. 사실 저는 그 제주 해안 어디든 연안 습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제주도에서 2001년에 연안 습지를 조사를 했는데 21곳을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좀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 강정천과 외도천처럼 하천과 바다가 만나 이렇게 기수역이 형성되는 그런 해안이 연안 습지가 있고 신양리나 아니면 화순리처럼 이제 해수욕장과 해안 사구가 있어서 모래 해안으로 이렇게 연안 습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넓은 이제 안반 조간대가 펼쳐지고 염생 습지, 염생 식물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런 조간대 해안도 있고 그리고 하도리와 오조리처럼
이제 철새들이 주로 서식을 하는 그런 해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채로운 해안 습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습지라고 하면 어쨌든 조금 촉촉한 땅 이렇게 딱 그 단어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학자마다 좀 정의가 다른데요. 보통 통용되는 습지 정의는 람사르 습지의 정의인데 이게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또 담수냐 해수냐 기수냐도 또 상관이 없이 물이 채워져 있는 땅을 모두 지칭을 하고요. 바다의 경우에는 수심 6m 이하의 영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깊지 않은 곳은 다 습지다 봐도 무방할 만큼 습지의 범위가 되게 근데 광범위하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내륙 습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안 습지랑? 연안 습지는 보통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관리 소관을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지번이 부여가 안 돼 있는 경우 이제 공유 수면에 해당하는 쪽이 이제 연안 습지에 해당하고 내륙 습지는 이제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위 이제 땅으로 구분되는 지역을 내륙 습지라고 할 수 있죠. 제주도는 그 연안 습지는 처음이지만 우리 내륙 습지가 5군데가 남서로 습지에 지정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습지 지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슬기 사무국장도 얘기했지만 연안 습지에 대한 조사가 2000년도에 이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만큼 연안 습지가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럼 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안 습지는 일단은 기수역으로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민물에서만 살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양쪽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어떤 해양에 대한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이 연안 습지 보호 지역이 완충 공간 역할을 해서 그 재해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로서도 연안 습지 보호 지역이 아주 중요한 재해라고 역할을 하면 합니다. 뭐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월파나 뭐 이런 것들. 월파나 뭐 쓰나미 이런 것들도 이 공간이 완충이 되는구나. 잘 보존됐을 때 사실은 인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 보면 정말 새들이 많이 지금 네. 위에 떠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하잖아요. 철새 도래지로. 네, 제주 최대의 철새 도래지라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오조리 이 뒤에도 쫙 펼쳐져 있지만 지금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게 물닭인 것 같아요. 가면은 물닭, 뭐 청모리오리, 뭐 흰죽지, 그다음에 청둥오리, 뭐 이런 어떤 철새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종으로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저어새, 그다음에 노랑구리 저어새, 뭐 이런 애들도 지금 가면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 지역에 200여 종의 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새, 즉 한마디로 눌러 사는 새들이 한 4종류가 되고요. 나그네 새가 한 30여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새 같은 경우에는 천연 기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리가 이렇게 약간 납작하고 그렇게 생긴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저어서 먹이를 예, 잡는. 여기서 또 저새를 볼 수가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 혹시 여기서 좀 좋아하는 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잠깐 왔다가 이게 이동 경로에 속하는데 여기 잠깐 쉬었다가 간 흑두루미. 흑두루미. 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흑두루미도 좋아하고 저는 가장 많은 저 물닭도 좋아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쟤네들이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소리도 이 고요한 오조리 풍경과 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라서. 근데 저는 물닭보다는 물소리를 더 좋아해요. 물소리가 뭐 법정 보호종이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그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물소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물소리가 이제 뭐를 먹는지 혹시 아실까요? 물수리가요? 뭐 물고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물고기를 사냥을 하는데 특이하게 이제 자기가 나는 방향과 얼굴 방향을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나르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 되게 웃겨요. 어쩜 얘가 날아가는 방향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가지? 그래서 너무 그것도 재밌습니다. 볼 수가 예, 있고. 네, 그것도 볼 수 있어서 여기가. 뭐 가마우지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제가 들었고. 네. 그러면 이장님 뭐 이렇게 수시로 탐조 활동 같은 거 하세요? 그 작년에 탐조대회를 우리 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탐조대회를 했어요. 저는 그 탐조대 그 회원들하고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 지역에 살면서 옛날부터 천둥오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천둥오리. 예, 항상 스스로 있어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보통 여기가 철새 도래지니까 뭐 텃새도 있겠지만 철새들, 뭐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많은 거잖아요. 네네네. 오조리에서 이제 관찰된 걸로 기록되는 종이 한 200여 종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은데 한 90여 종이 관찰이 됐고 또 지나가는 봄과 가을철에 지나가는 나그네 새가 한 50여 종 그리고 여름에 번식하러 오는 여름 철새가 30여 종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여기서 사는 텃새들이 한 30여 종이 이제 굉장히 관찰되고 많네. 있습니다. 이게 다 따지면. 예. 그럼 왜 철새들이 이곳을 찾는 걸까요? 일단은 먹이 활동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뭐 갈대숲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자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터전이라고 새들이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오기 때문에 여기에 자원을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보호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어쩌면 새들이 오는 가치와 똑같을 거 아닌가. 충분한 명분이 네. 있네요. 근데 저도 탐조 활동 같은 걸 좀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관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야 잘 보인다. 혹시 세 분이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저희 오저리는 그 어느 곳에 가도 다 탐조하기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래 지정하고자 했던 저 하수정말 처리장 앞쪽 그쪽에 보면 소나무가 우거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쪽이 좀 낫고 또 아니면 오조포구 제일 뒤쪽에 죽은 인물 제일 구석에 가면 청동오리 같은 것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 바다를 보거나 탐정하러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저는 일주도로에서 오조리 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서면 이제 여기가 내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산봉의 남동쪽 이제 그 지점인데 그 지점에 가면 바위들이 섬처럼 까맣게 바다에 조금씩 있는데 그 돌리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갈대들도 굉장히 많아서 또 황금 나무가 있어요. 이게 황금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숨으면 새들이 저 있는 줄 못 알아채거든요. 거기에서 오리들이 물 위에 동동동 떠 있는 모습 보는 게 가장 저는 좋습니다. 황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황금 나무가 그 이 내수면 주위에 한 300여 그루가 저 집단 서식지입니다. 이게 황금이 나무인 거예요. 네. 네, 마치 무궁화 나무 정도의 크기하고 비슷한데 꽃도 그 무궁화 꽃하고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노란색이거든요. 7, 8월 정도 바닷가에 가면 오조리 바닷가에 오면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에 노란색 그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황금이고요. 보호종입니다. 오조리에 왔습니다. 저는 그 내수면 뚝방길 오조 포구 쪽에서 올레길 2코스를 따라 쭉 걷다 보면 아까 말한 그 물수리가 사냥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각자 좋아하는 새들을 볼 수 있는 곳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저 오조리 50번이 뭐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장쟁이보라고 연안습지 지역으로 저희들이 진짜 앞으로 보호 지정했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아까 소나무도 많고 갈대도 많고 갯벌도 많고 진짜 그 탐조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아까 탐조대 활동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탐조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좋아하는 동호인이라든가 가족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14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탐조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좀 뭐냐면 초등학생이 저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새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들이 관심이 생긴다면 우리 인간이 새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관심을 새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진짜 감명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새들이 머물지 않는 습지는 죽은 습지라 그 어린애가 얘기했어요. 또한 습지가 잘 보존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까 고재랑 대표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삶의 터전을 잇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 예. 어른들은 더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예. 하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파괴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진영 대표님도 말했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환경 지킴이 서비스라든가 결의문 아니면 탄소 포인트 실천 서약서 같은 것도 있고 지난해 우리가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를 하면서 갈대 습지를 한번 봤는데 어느 한 부분이 좀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 모니터링을 토대로 그 공문을 그 도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부분에 갈대밭 부근에 그 뭡니까 그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지금 그나마 방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빨리 이렇게 수습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적곳에 옛날 지금 우리 갯벌 식생 복원 사업으로 잘피를 지금 심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잘피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잘피.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곳 오조리 갯벌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조리 갯벌이 그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 있어서 정말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그렇게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 마을이 왜 그 갯벌 지정에 노력을 했냐면요. 2018년도에 저희 마을이 갑자기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의 원인을 살펴보니 논밭이 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인식을 느꼈고 또한 그 다음에 또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로 인한 파괴는 더 이상 마을에서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갯벌 식생에 대한 마을 주민 공청회를 시작했고요. 또 해수부에서 또한 이 갯벌 보호 지정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주민들이 처음에 그 갯벌 지정에 대해 했을 때 우려가 있었어요. 저 뒤에 보시는 식산봉이 저희들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처럼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우려했지만 그 공청회 때 그 뭡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과 그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연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을 지금도 이어오고 계시고. 근데 두 분은 또 마을 주민은 아니시지만 이곳에 네. 굉장히 많은 또 큰 힘과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일단 그 기존에 아까 2018년부터 이제 주민들의 이제 의견을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주시는 역할이 가장 컸고 저희는 이제 그 의견을 이제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역할, 다리 역할만 해준 거죠. 저희는 그냥 그 정도 그냥 서포트 이제 도움을 드린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의 최슬기 국장님으로서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보전 지역을 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중간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운동연합이 자료나 아니면 해수부의 그 행정이 잘 볼 수 있는 어떤 문서를 만든다거나 그쵸. 이런 네. 것들을 환경운동연합이 중요하죠, 그게. 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나 성명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습지 보호 지역이 된 거고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토론회하면 가서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또 그리고 생태 관광이나 생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소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찾아가는 걸 했고요. 그동안은 환경운동연합이나 마을이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도 뭔가 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옷을 오늘 입고 온 게 보면 여기 웨트랜드 시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습지 도시거든요. 이건 람사르 협약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습지 도시들입니다. 이게 서귀포시도 사실은 람사르 습지 도시입니다. 그래서 습지 도시의 전문 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조리도 이제 습지
습지 도시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그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제가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으로 위촉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저한테 좀 무거운 짐을 주세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많은 역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거기에 또 우리 두 분이 있습니다. 네, 두 분도 있었고 그런 노력 끝에 어쨌든 오조리 갯벌은 지켜냈지만 여전히 사라지고 있는 습지들이 많아요. 네. 이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서 또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장님도 안타까운 점 많으셨죠?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년 전에 우리가 연안습지 보호 지역에 대한 제주도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안도로 건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연안습지들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970년대부터 약 한 85%가 습지가 사라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먼저 교육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일단 조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조사, 네. 그런 전수조사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얼마나 사라지고 있어요, 습지가? 네, 습지가 연안 습지가 사라진다라는 거를 가장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해안사구의 면적인데요. 전국에서 해안사구 면적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곳이 제주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 지표를 좀 수치를 들여다보니까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13.75 제곱킬로미터 정도 해안사구 면적이 있었다 하면은 최근에는 2.83 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라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라진 거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유를 보면은 해안도로를 개설하거나 연안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도 제주 지역에 이제 해안도로 막 드라이브 가보면 간혹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해안도로 개설로 인한 연안습지 이제 훼손 사례를 좀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주에 그거 있지 않아요? 그 습지 보호 뭐와 관련해 실천 계획 같은 거 잡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실천 계획이 있는데 그 조사가 그 실천 계획에 의해서 매해 이루어지거나 뭐 몇 년에 한 번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공식 습지 리스트 하면 내륙 습지가 322개, 아까 연안 습지가 21개 이렇게 되는데 그게 10년 전에 조사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내륙 습지는 다시 전수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결과가 나오면 1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내륙 습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왜 연안 습지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해수부가 오조리를 기점으로 아마 연안습지 보호지역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면 아마 그것에 힘입어서 다시 또 제주도의 연안습지도 아마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대표님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가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뭐 내륙 습지보다 연안 습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적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새들도 내륙 습지에도 서식도 하고 연안 습지에 서식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면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예. 그러니까 해안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하다가 내륙 습지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기도 하고 또 내륙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또 해안으로 쉬러 오기도 하고 서로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는 오고 가며 굉장히 생태적 가치가 높은데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유가 이제 충분히 있는 건데 그동안 뭐 조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조리와 연결된 내륙 습지가 분명히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있겠죠. 게 조사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륙 습지들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걸 꼭 환경부나 해수부에만 그 뭐 지정을 요구하지 말고 도지사 지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이런 것도 지정을 해야 되고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보호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는 해양산업과가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는 것을 아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게 연안습지 관련 보전계가 신설돼야 되는 게 어쩌면 습지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키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사가 안 돼 있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연안습지에 그냥 뭐 새들 생물 종뿐만 아니라 지형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다시 평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안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족에 대한 조사 이 내용을 담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이제 보전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저희 서귀포 시장님이 프랑스에 가서 남사루 습지를 소개하면서 저희 오조리 그 연안 습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희망은 오조리가 습지로 지정된 지는 작년이지만 보호를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남사루 습지 지정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아까 습지의 도시처럼 저희 마을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2월 2일 네. 네, 습지 날. 세계 습지의 습지의 날. 날인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거예요? 일단은 세계 습지의 날은 그 유엔이 정한 날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습지의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정하고 그날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습지의 날 행사들이 속속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환경부 주도로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지금 제주시에서 세계 습지의 날을 빌어가지고 습지 투어 버스, 그러니까 시민들이 습지로 그날은 버스 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습지 투어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 뭐 올해의 습지의 날 슬로건이 습지와 인간의 생명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습지에 사는 생물과 우리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는 습지 떠나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1일 세계 습지의 날은 이런 행사들을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조래 갯벌을 포함해서 뭐 연안 습지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 제주의 연안 습지에 또 다른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는 이곳 오조래에 오셔서 연안 습지의 가능성 그리고 가치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